안녕하세요. 버블검 뮤비 해석 1편입니다. 저는 아주 초기부터 뉴진스 뮤비에 세월호가 숨겨져 있다고 해석해왔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해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은 끝내 수습되지 못해 총 304명이 희생된 참사입니다. 특히 사망자 중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사망하여 사회적 충격은 더 컸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의문스러운 점이 정말 많은데요. 세월호는 안개가 심했음에도 무리한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15일 인천항을 떠날 예정이던 여객선 10척 중에 실제 출항한 것은 오직 세월호뿐이었습니다. 세월호에는 426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고 침몰 시 물이 다른 구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수밀문이 거의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복역 중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세월호 조타수가 사망 전 선미 화물칸 2층 시데크 주차 공간 외벽이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개조됐다는 양심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세월호와 같은 6,825톤급의 여객선은 전복되더라도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떠 있을 수 있는데 세월호는 기울기 시작한 지 고작 1시간 41분 만에 뱃머리 일부만을 남긴 채 선체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잠기고 맙니다. 선장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싶어서였는지 팬티바람으로 배를 탈출했으며 선원들은 동료인 조리원 2명이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고 3층 복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리며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또한 여객부 직원 강 씨는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부터 1시간여 동안 확인된 것만 12번에 걸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 승객이 대기하라더니 방송 더 안 나와 라는 마지막 카톡을 전송한 시간은 10시 17분이었고 그때 선원들은 이미 탈출한 이후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해경 123정은 세월호 3층 복도에 있던 8명과 조타실에 있던 7명을 망치와 손도끼로 유리창을 깨가며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15명은 선장을 포함한 전원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당시 123정에 탔던 해경들은 그들이 승무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유리창을 깰 당시 선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승조원의 진술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해경은 단원고 학생 50명이 배정된 객실 유리를 깨자는 선원의 제안을 묵살하고 갑자기 세월호로부터 500m 떨어져 구명보트로 구해오는 승객을 받기만 했습니다. 또한 정장은 사진을 찍은 적 없다고 했지만 사진을 찍어 청와대에 전송한 것이 밝혀집니다. 해경은 구조를 돕기 위해 접근하는 어선의 접근을 막았고 침몰 이후 해군 해난구조대 SSU 요원,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요원,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안행부 중대본은 178명의 잠수 인력이 투입됐다고 발표했지만 16일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실제 수중 수색은 2차례 했고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해군과 해경을 합쳐 24명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해가 뜨기 전까지 수백 발의 조명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수심 30m가 넘으면 햇빛도 거의 투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자를 구조한다며 세월호 선체 공기 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해경은 처음부터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1등 항해사와 조기장은 사고 전날 입사했습니다. 침몰 사고 다음 날, 해경은 선장을 유치장이 아닌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그날의 현관 CCTV 영상 중 약 2시간이 지워집니다. 119 상황실이 제출한 녹취록에 문이 잠겨 못 나오고 있다는 단원고 학생의 신고가 빠져 있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이 발견됩니다.
또한 청해진 해운의 한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국정원 직원 연락처 10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직 세월호만 국정원에 1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내 대기 방송을 했던 것이 사무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던 강 씨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에서 청해진 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은 세모그룹의 회장이자 구원파의 교주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달아났다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세월호 초기 현장 수습을 맡았던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10년간 구원파 신도로 활동했던 것이 밝혀집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은 영세교회 교주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긴밀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널드 설립자 이승헌의 출판 기념회에 축사를 보냈으며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기치료 아줌마가 사용하던 단전도를 제조 판매한 법인의 대표는 기치료 아줌마의 아들이자 다널드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